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책 언박싱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제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박스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것까지 6개 가지고 있고요. BTS 앨범과 같이 온 박스는 앨범을 보느라고 뜯었는데요. 책은 지금 박스 옆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박싱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안그래픽스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던 책들을 몇 권 소개를 해드렸고 책을 소개하면서 한 권 한 권의 책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안그래픽스의 다른 책도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책도 너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좋아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좋아했던 그 안그래픽스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렇게 책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요. 직접 영상도 봐주시고 이렇게 신간 선물까지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서 언박싱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늦었지만 얼른 한번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었어요. 물론 어떤 책이 배달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책의 디자인이나 느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를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요. 두 권인데요. 우와. 이 책은 너무 예쁜데. 이렇게 두 권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위한 89가지 재택기술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재택 헥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되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작은 귀여운 책인데요.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삶이라 믿으며 마음과 마음, 영혼의 하움을 꿈꾼다 라는 글과 함께 정진욱 작가의 마음의 평균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그 안그래픽스 출판사에서 어떤 책이 출간되는지 평소에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끌려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책을 직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책을 한 권 한 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재택 헥스인데요. 재택이라는 단어는 워낙 익숙하고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헥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해커, 해킹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해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작업 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 이외에는 어떤 건설적인 목표도 갖지 않는 프로젝트 혹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사뭇 다른 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재택 헥스라고 하니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기는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택근무를 어떻게 내 방식대로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더 포커싱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 책의 부제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을 위한 89가지 재택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작가를 조금 살펴보니까 일본의 고야마 류스케라고 하는 작가였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뭐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컨셉트 크리에이터, 뭐 인재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저서를 많이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라이프 해크 계열의 책도 많이 냈다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라이프 해커라고 하니까 또 너무 궁금해져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또 단어였었기 때문에 라이프 해커가 또 무슨 뜻인지 좀 살펴봤더니 생활의 일부분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나 기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크라는 단어가 꽤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알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추천사 페이지가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경일 교수님의 추천사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목표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성취하며 행복을 느껴야 한다. 네, 공감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조승현 작가의 추천사도 있는데요.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거나 남과 경쟁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동기를 얻으려면 좋은 순환회로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하지 못하던 일을 해냈을 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네. 네, 이미 너무나도 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실한 재택 업무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 조승현 작가의 글은 100% 공감하게 되네요. 네. 네, 네. 차례를 조금 살펴보니, 첫 번째, 환경정비 해크, 그리고 행동관리 해크라고 해서 그 주제에 맞는 글들이 실려져 있고요.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해크, 그리고 정보관리 해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해크, 그리고 부업 해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세부 주제 글을 한번 보면, 식탁을 사무용 책상으로 활용한다. 100% 공감하게 되는데요. 창문을 디지털화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베란다를 카페로 만든다. 행동관리에서는 옷차림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전환한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에 맞춰 장소를 바꾼다. 이거는 집 안에서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화상회의에서 유용한 스피커폰. 아이가 있어도 마음 놓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읽고 싶어지는데요. 책상을 확보해 인풋의 폭을 넓힌다. 교양을 갖추는 산책 기술. 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풋.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제목이 많네요. 최고의 간식을 찾아라. 10분 휴식을 자주 이용한다. 정보 전달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우선 집을 거점으로 무료로 시작한다. 와,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PDA와 같은 디지털 장비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노트북만 열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노마드족이 유행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노마드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노마드족이 다 홈족이 되어서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그 일의 공간과 일상의 공간들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와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글들도 주제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나 이렇게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형식을 빌려서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페이지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하고 있는 재택근무가 올바른지 혹은 여기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가 체크, 셀프 체크 하면서 가볍게 읽으면서 지금 시대에 내게 가장 쉽고 효율적인 재택근무 방법을 체득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질 만큼 작고 얇은 책인데요. 마음의 평균율이라고 해서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이나 편안함이 있는데 표지 디자인이나 컬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사뭇 진지하고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미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시고 바흐의 평균율이라고 하는 곡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글을 쓰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별과 퇴사라고 하는 일상의 균열이 생겼을 때쯤 마음에서 일어났던 어떤 흔들림이나 불안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또 글을 쓰면서 치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띠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을 조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불안이 교차하는 일상 속에서 음료를 따라가듯 마음의 평균율을 찾아가기 위해 라는 글도 작게 실려져 있습니다. 네, 검정색 바탕에 흰색 스케치인데요. 뒤에를 보니까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와, 되게 멋지네요. 네, 펼쳐보니까 검정색 바탕에 흰색 스케치로 남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남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아득하고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표지인데 굉장히 멋있네요. 처음에는 마음의 평균율에 나오는 음악 용어라고 해서 음악 용어를 살짝 정리해 주시는 친절함을 또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지선상의 아리아라든지 골든베르크 변주곡, 그리고 미뉴에트, 그리고 이 평균율에 실려져 있는 곡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잖아요. 저도 자주 듣는 곡들인데요. 이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떠한 부분에 감성이 담겨져 있는지, 바흐의 음악에 어떤 것들이 작가에게 영향을 주고 작가가 마음으로 글을 표현했는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또 앞부분에는 바흐, 그리고 드뷔시,
그 사카모토 류이치 그리고 김강민과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에 대해서 작가가 설명한 페이지가 있고요.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맞추어서 글이 실려져 있는 것 같아요. 컬러, 내지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색깔이 또 바뀌네요. 네, 글이 이렇게 시처럼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를 지나니 이렇게 그림도 사진이네요. 사진도 같이 실어서 감상할 수 있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표지도 그렇고 내지도 그렇고 엄청나게 신경 쓰셔서 책을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책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또 여백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음악과 글의 감성을 또 이런 표지 디자인에서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의 여백이 많은 책이네요. 네, 다시 이렇게 또 내지 컬러가 바뀌고, 네, 조금 더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글들이 뒤쪽에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앞에 실려져 있던 페이지하고 또 컬러가 달라요. 보이세요? 같은 화이트 계열이긴 하지만 톤이 달라서 또 느낌이 다르네요. 와, 엄청 신경 쓰셨네. 아이고. 또 이 페이지가 지나면 또 사진을 한 장 삽입해서 또 이렇게 네이지의 컬러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또 글이 실려져 있고요. 와, 이렇게. 네. 와. 약간 바흐 평균율의 음악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가볍고 깨끗하고 순수한 전주곡에 해당하는 프렐류드와 그리고 뭔가 이제 반복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클라이브 안에서도 푸가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바흐의 평균율의 그 형식을 이 글 안에서도 좀 빌어서 구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글의 내용에 맞추어서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내지의 컬러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책인 것 같아요. 역시 와, 이 표지 너무 좋다. 그죠? 예. 네, 그 바흐의 평균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실용화되기 시작했던 그 평균율이라는 조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음정 하나하나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진 곡이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 완성도가 높아서 굉장히 모범적인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바흐의 평균율 안에서 음악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성이나 느낌들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글로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책의 한 부분을 조금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진과 함께 실려져 있는 페이지인데요. 마음을 반으로 가를 수 있을까? 보고 싶은 마음과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는 마음. 어느 절반이라도 거두어 조금이라도 평온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 안정과 편안함을
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이제 솟아나는 불안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완전하게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작가에게는 음악인 것처럼 또 누군가에는 책이나 운동이나 산책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요동치고 균열간 마음들을 안정화시키고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잔잔하게 녹아들었던 시간들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음악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쌓아가는 따뜻한 감성들이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겁지 않고 짧은 글들이 실려져 있는 정진욱 작가님의 마음의 평균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정과 평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픽스에서 선물해 주신 책 재택헥스와 마음의 평균율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1월만큼이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날이 12월이라고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달 중에 하나가 1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는 책 혹은 지금 이 시기에 또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두 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